혹시 광분이라는 이모티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이제 뭔가 전화 오히려 로그인을 했는데 로고가 표시된 것처럼 로그인해서 그걸 패션을 꾸미거나 주변 환경을 꾸미거나 기타 취미를 꾸미거나 이런 아이템들. 그럼 이번에 재오픈 결정되면서 쓰고 있는 주식 종목들 있을까요? 주거리로 주로 쌓았던 기억이 갑자기 술안주용으로 생각나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싸이월드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12월 지난주였죠. 싸이월드 재오픈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아직은 완벽하게 좀 재오픈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컴타운 위주로 오픈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싸이월드를 이용했고 추억팔이를 하는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싸이월드는 2000년대 들어서 굉장히 안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했었는데요. 현재 진짜 카카오톡 이용하는 사람만큼이나 그때 당시에 인터넷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용했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1999년도에 카이스트 재학생이던 서광석 씨가 졸업 논문을 하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개발하고 운영한 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미니 홈피 서비스 아시죠? 미니 홈피 서비스가 각광을 받으면서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들어서 SK 커뮤니케이션즈가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SK그룹에서 운영했던 네이톤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굉장히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러한 싸이월드와 관련해서 가벼운 이야기를 해보고 싸이월드와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님께서는 처음 싸이월드를 접한 나이는 언젠가요? 어쩌다가 시작하셨어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대학생 때 한창 많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 그때 다음 카페 커뮤니티랑 그 다음에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를 주로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다음 카페에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은 좀 인스타와 같은 오히려 좀 개인 소셜은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통해서 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학부 시절에는 친구들이 주변에서 미니홈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하게 됐었던 것 같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락이 안 됐던 친구들도 오히려 이런 미니홈피를 통해서 파도타기라고 하죠. 그걸 하면서 금방 찾을 수가 있었고 모임도 갖게 되는, 그러면서 점점 활성화가 되면서 점점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싸이월드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있으신가요? 그때 친구들 관리한다고 여기저기 방명록에 글을 게재했었고, 그 다음에 친한 척이라고 해야 될까요? 글을 남기면서 많은 안부들을 좀 물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전화로 막 안부 물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전화로 안부 묻는 것보다 이렇게 좀 방명록에서 글 남기거나 이렇게 미니홈피를 통해서 안부를 묻고 약속을 잡고 이러한 게 거의 루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유 다이어리도 좀 간혹 갑자기 번개 스치듯이 쓰는 게 있는데 당시 연애할 때 좀 일기를 주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헤어지고 난 뒤에는 주로 안주거리로 주로 쌓았던 기억이 갑자기 술안주용으로 생각나네요. 혼술할 때 그러면 공유 다이어리를 보면서 이렇게 안주로 삼으시면서 술안주가 되셨나 보네요. 연애할 때 많이 쓰셨나 봐요. 그렇죠. 모든 사람하고 쓰진 않았지만 일정 특정한 사람하고 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끝나고 나서는 좀 후회를 많이 했지만 어쨌든 추억팔이용으로 많이 술 먹으면서 감성 좀 터지고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놀림거리도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그럼 네이트온도 열심히 사용하셨나요? 네, 저희 때는 지금 카카오톡 이런 게 없었으니까 아무래도 컴퓨터를 로그인하면, 컴퓨터를 켜게 되면 무조건 네이트온도 같이 로그인하면서 친구들 좀 많이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카톡은 언제든지 수시대로 좀 연락을 할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 로그인한 친구들만 우리가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을 했기 때문에.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싸이월드 BGM 있으신가요? BGM이요? 저희 때는 진짜 한창 버즈, 태희의 사랑을, 향기를 남기고 이런 노래가 주로 인기를 끌었었죠.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이런 것들 있죠. 네, 아무래도 저희 그때 당시에는 그 음악들이 길거리 돌아다니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최신 유행한 노래들이 어디 길거리를 가나 들을 수 있었던 노래들 위주로 저도 BGM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일조평 개수나 방문자 수 등이 인기의 척도였고 그때는 카카오톡이 없으니까 실시간 대화를 네이톤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혹시 광분이라는 이모티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이제 뭔가 전화하면 될 걸 광분을 막 날려서 대답하라 막 이렇게 재촉하기도 했는데 캐트님한테도 그런 게 있었나요? 뭐 저희 때도 당연히 제가 학부생 때였으니까 충분히 네이톤으로 모든 소통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도 굉장히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학생들도 그랬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밥 먹는 중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로그인을 했는데 로그아웃 표시된 것처럼 로그인해서 계속 혼자 활동하다가 내가 관심 있는 이성 친구가 로그인했거나 그러면 말 걸고 아니면 내가 돈 빌려준 친구가 로그인했다 그러면 말 걸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주로 로그아웃 표시로만 있다가 필요할 때만 로그인 표시를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SNS를 캐트님도 즐겨 하시는지 한다면은 요즘 SNS와 싸이월드의 차이는 무엇인 것 같나요? 참고로 저는 인스타그램만 요즘 하는데 뭔가 싸이월드랑 다르게 인스타그램은 요새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보여주기만 하는 것 같거든요. 뭔가 옛날에 싸이월드는 내 감정도 보여주고 뭐 미니홈피 분위기라든지 노래, 미니미 등에 따라서 내 감정도 보여주고 뭔가 내 미니홈피 들어오는 방문자랑 꾸려가는 느낌이 강했다면은 요즘 SNS는 뭔가 일방적으로 내 삶을 보여주는 느낌이 강하다고 들어요. 그럼 캐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미니미를 통해서 좀 감정 표현을 저도 좀 풍부하게 더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좀 미니홈피를 이렇게 좀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뭐 자동차 카테고리, 그다음에 뭐 시계, 그다음에 제가 그때 당시에 막 관심사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막 슈퍼카 이미지 뭐 이런 것들 막 적고 막 이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좀 올리고 나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좀 많이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인스타는 카테고리가 없이 그냥 계속 홈페이지로 하나 올리면 계속적으로 좀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게 좀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되게 이게 불편했다고 느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굉장히 또 센세이션 했네? 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미니홈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구의 뭐 홈페이지를 직접 찾아가거나 방명록을 통해서 찾아가거나 아니면 신규 뭐 프로필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가는 이러한 방식이었다면 파도 타고 가서 글을 남기는 방식이었다면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랑 일촉맺은 사람들은 다 글 올릴 때마다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제가 찾아가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제 인스타만 홈페이지만 떠도 바로 이제 상대방의 인스타가 연결이 되니까 그게 좀 오히려 편하면서도 편하고 단적으로도 굳이 막 열심히 활동을 안 해도 눈팅만 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캐티님께서는 싸이월드가 뜬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저에 대한 일기, 저의 감정 이런 표현들을 거기다 하게 되면 뭐 친구들, 내 일촌들이 좀 보고서 반응, 피드백을 해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소소한 재미나 소확행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감성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굉장히 좀 유행하게 되지 않았나.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창구가 이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아무래도 문화적으로 굉장히 좀 크게 성장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미니홈피가 있기 전에는 주로 문자랑 전화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대1에 대한 감성이나 뭐 1대1에 대한 얘기가 전부였지만 오히려 좀 이런 거 1대 다 이렇게 좀 감성 공유나 글에 대한 피드백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흥미와 재미를 좀 돋구면서 좀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사라지게 된 요소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PC 시대 때는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좀 굉장히 컸다면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가면서 페이스북이 발빠르게 정말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그러한 계정들을 다 연결시켜줬거든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은 굉장히 좀 활성화, 이용자가 좀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오히려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아이디나 본명 처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PC 환경보다는 스마트폰 환경에는 좀 약간 불편한 접속하기 어려운 약간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페이스북이 흥하면서 싸이월드는 열기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단순히 싸이월드는 열기가 줄어든 게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 싸이월드도 뭐 스마트폰으로 어플로 나왔었죠. 하지만 스마트폰 액정도 되게 굉장히 작았고 거기로 노출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PC에서 하는 감성 자체를 스마트폰으로는 옮겨오진 못했죠. 그러면서 많이 좀 떨어졌었고 거기에 맞춰서 오히려 페이스북이 거기 스마트폰에 맞는 노출을 적절하게 좀 표현을 하면서 오히려 좀 대세적으로 좀 많이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싸이월드가 지금 다시 흥하려면은 어떤 요소들이 있으면 흥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지금 시대에서는 아무래도 가상세계 메타버스가 요즘 가장 핫 키워드 중에 키워드다 보니까 미니미가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가상세계였죠. 저를 대신한 아바타, 그걸 패션을 꾸미거나 주변 환경을 꾸미거나 기타 취미를 꾸미거나 이런 아이템들로 인해서 대리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가상세계인데 이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를 만들면서 또 다른 영역으로 활성화를 하면 다시 한번 또 흥행 가도를 달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싸이월드가 원래 5월에도 재오픈한다 했다가 무산되고 이번에 다시 재오픈되는 건데 네. 왜 무산됐었는지는 아세요? 네, 아무래도 싸이월드 당초, 그러니까 지난 3월이었죠. 서비스 재개한다고 좀 예고를 했었었는데, 기존의 PC 버전에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로 동시에 출시 작업을 위해서 지난 5월 초에 한번 좀 미뤄졌고요. 고객 정보, 사진, 영상, 데이터 복원하는데 예상보다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서 7월로 다시 연기됐었고, 지난 8월에는 과거 회원들 계정을 찾고 자신의 사진 한 장만 볼 수 있게 로그인 서비스를 먼저 선보였는데, 이날까지 정식 출시 준비를 했지만 이번에도 좀 구글과 애플 이 앱마켓에서 서비스 사업자가 자주 바뀌니까 검토 대상이 좀 길어지면서 아무래도 심사 기간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에 이번에도 미뤄졌고 한컴 타운 웹 버전만 오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싸이월드가 재오픈이 확정되면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과거 3,200만 회원을 보유한 미니홈피 사진이 170억 장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런 데이터들이 아무래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사용이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해지면서 그 메타버스 가상세계가 이슈가 되면서 많이 기대감이 올라온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또 레트로 감성이 굉장히 또 유행하잖아요. 80, 90 세대 시대에 유행했던 문화들 다시 좀 간간히 유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토토가라던가 아니면 별밤이라던가 그런 세대적으로 감성적으로 유행했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런 문화들이 다시금 돌아오면서 재차 유행을 하고 있는데, 싸이월드 역시 30, 40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감성을 좀 자극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에 좀 이용하는 과거 회원들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 재오픈 결정되면서 뜨고 있는 주식 종목들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떴었죠. 이미 한창 떴었죠. 네, 메타버스 관련주 중 그나마 싸이월드랑 MOU 체결한 한글과 컴퓨터, 그다음에 한컴 MDS, 그리고 좀 BGM 음악을 공급하고 있는 NHN 벅스, 이런 것들이 좀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요. 지난달까지 거의 2배 넘게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들이 뜨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슈가 굉장히 시장에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슈 있는 것들은 요즘 기자들이 돈 되는 것을 기사 쓰는 것 마찬가지 클릭수가 높은 이런 주제로 기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싸이월드가 그만큼 시장에서는 기대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관련주들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주가도 크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앞에 언급하신 싸이월드 관련 주들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아무래도 지난주까지는 굉장히 신고가를 랠리를 이어갈 정도로 강세를 보였었는데, 네, 아무래도 지난주에 오픈 예정일이 좀 다가오면서 거의 재료가 소멸하다시피 차익 매물이 엄청 쏟아지면서 좀 많이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원래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가 이게 현실이 되면은 오히려 기대감이 먼저 반영된 주식은 다시금 하락하게 되어 있는 게 거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치보다 오히려 더 크게 히트를 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주가도 더 크게 오르겠지만, 그 기대치만큼 하거나 그 기대치의 이하인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는 다시 제자리에 찾는다,
다시 한번 뭐 느끼게 하는 이러한 경우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이 영상을 좀 준비하고 다뤄봤는데 싸이월드에 관해서 저도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 어떻게 사용했었고 그 감성이 점점점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러한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금 예전 감성을 다시 한번 찾았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된 주식도 지금 한창 또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도 일부 도움이 되도록 관련주들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준비해서 알차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